매일 아침 커피 향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고 식탁 위 삶은 달걀 하나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익숙한 순간들이 사실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망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커피, 우유, 달걀을 건강의 동반자라 여기며 오랜 세월 곁에 뒀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짐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의 의학 박사이자 노인 건강을 위해 반세기 넘게 헌신해온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제 진료실을 찾은 5,000명이 넘는 어르신들, 특히 65세 이상의 분들께서는 다리 통증, 불면, 피로감, 심지어 기억력 저하나 당뇨 같은 고민을 안고 오셨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발견한 공통점은 놀라웠습니다. 바로 이들이 매일 커피를 마시고 우유로 뼈를 챙기려 하고 달걀을 건강식으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며 한숨 짓던 그분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를 들어 76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믹스커피 한 잔과 달걀 2개로 기운을 내셨고 밤이면 우유 한 잔으로 잠을 청하셨죠. 하지만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해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곤 하셨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이렇게 먹었는데 왜 몸이 더 무거운 걸까요? 라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잠이 깊어지며 손주들과 공원을 거닐 때 활기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커피, 우유, 달걀이 우리 몸에 남기는 숨겨진 흔적과 이를 대체할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비법을 나눌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침에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고 밤에 숙면을 취하며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자, 지금 손에 든 커피잔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이 작은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 보실까요? 첫걸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진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는 그 익숙한 동반자, 커피에 관한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이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 한 번쯤 마음속으로 되뇌셨죠? 저도 젊은 시절 진료실 책상에 앉아 커피 향에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은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 강하게 작용하는 약물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 말 조금 충격적이시죠? 자, 함께 그 진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커피는 단순히 콩을 볶아서 만든 음료가 아닙니다. 커피콩은 140가키덱시의 뜨거운 열로 로스팅되며 이 과정에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발암 정유물질이 생겨납니다. 한국 식약처와 유럽 식품안전청 EFSA는 이 물질을 엄격히 규제할 정도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커피콩에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나 농약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마시는 믹스커피에는 설탕과 화학 첨가물이 가득해 건강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심지어 디카페인 커피도 화학 용매가 남아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커피를 기호식품이라 부르는 건 어쩌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달콤한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제 환자 중 70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믹스커피 3잔을 마시며 이게 없으면 하루가 안 풀려요 라고 웃으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위산이 역류해 속이 쓰리셨죠. 이승호 선생님, 커피가 문제일 리 없잖아요 라며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도전을 제안했어요. 2주만 커피를 국화차로 바꿔보세요. 변화가 없다면 다시 드셔도 됩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밤에 뒤척이지 않고 푹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위도 편해졌어요. 그 미소 뒤엔 손주들과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 산책을 즐기는 활기찬 하루가 있었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카페인과 변성 물질은 불면증, 부정맥, 고혈압, 심지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영향이 더 두드러지죠. 커피 한 잔이 주는 순간의 기운은 사실 우리 몸의 부신을 과도하게 자극해 에너지를 빌려오는 것과 같아요. 5년, 10년 뒤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믹스커피나 캐러멜 라떼처럼 설탕과 우유가 섞인 음료는 대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염증을 키웁니다. 하루 한 잔쯤이야 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커피를 바로 끊기 어렵다면 핸드드립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세요. 종이 필터가 기름과 독소를 걸러줘서 부담이 적거든요. 더 나아가 2주 동안 국화차, 감초차 또는 그냥 따뜻한 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30% 이상 좋아지고 낮 동안의 에너지도 안정된다고 합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2주 만에 몸이 가볍다는 변화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커피 대신 차 한 잔을 마셔보시겠어요? 그 결과를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이제 커피 이야기를 여기서 잠시 접고 또 다른 익숙한 음료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매일 밤 우리의 잠을 달래준다고 믿는 우유입니다. 우유가 정말 뼈를 튼튼히 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완벽한 음식일까요? 곧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커피 이야기를 뒤로 하고 우리 식탁에서 또 다른 친숙한 친구, 우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유 한 잔이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광고 문구. 어릴 적부터 귀에 익으셨죠? 저도 한때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우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능 영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숨겨진 진실이 있죠. 자,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까요? 우유는 오랫동안 칼슘의 보고로 불리며 뼈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는 아동에게 우유 섭취를 강제하는 것이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왜일까요?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모유보다 300배나 많아 소화가 어렵습니다. 이 카제인은 장누수를 일으키거나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연구에 따르면 우유가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광고에서 약속한 뼈를 튼튼히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제 환자 중 72세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밤 우유 한 잔을 마시며 골다공증을 예방하려 하셨어요. 우유가 뼈에 좋다던데 왜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가 따끔거릴까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얼굴에 생긴 발진 때문에 손주들과 사진 찍기를 꺼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작은 실험을 제안했어요. 2주만 우유를 끊고 대신 녹색 채소를 드셔보세요. 처음엔 우유가 문제일 리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2주 후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피부도 맑아져서 손주들이 예뻐졌다고 하네요. 그 변화는 단순히 소화가 좋아진 것 이상이었어요. 할머니는 식사 시간에 손주들과 웃으며 밥을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셨죠. 우유가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요? 현대 낙농산업의 실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들은 연중 임신 상태로 유지되며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맞아 유방염에 걸리곤 해요. 이 과정에서 생긴 잔류물이 우유에 섞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살균 과정은 우유의 미네랄을 파괴하고 트랜스 지방을 만들어내죠. 연구에 따르면 우유는 유방암, 자궁암, 심지어 치매와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인의 70%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겪는데 이는 우유가 인간의 몸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우유는 아이와 어르신에게 필수라는 광고는 어쩌면 낙농산업의 달콤한 설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유 없이도 칼슘과 영양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참깨 한 숟갈, 호두 몇 알, 또는 케일 한 줌만으로도 하루 칼슘 섭취량을 채울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녹색 잎채소는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제 환자들 중 85%가 우유를 끊고 채소로 바꾼 뒤 소화불량이 줄고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만약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유기농 원유를 선택하세요. 유통기한이 2-3일로 짧고 여러 번 살균되지 않은 제품이 좋아요. 아니면 집에서 직접 만든 두유를 드셔보세요. 믹서에 불린 콩을 갈아 끓이기만 하면 되니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죠. 오늘 저녁 우유 대신 케일이나 당근으로 만든 주스를 한 잔 마셔보시겠어요? 단 5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 거예요. 결과를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우유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유로 만든 요거트와 치즈는 과연 안전할지 알아볼까요?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엔 우유가 뼈 건강에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죠. 요거트, 버터, 치즈 같은 우유로 만든 제품들이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데 이들도 과연 안전할까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이런 파생 제품들이 오히려 건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로 사랑받죠. 치즈는 샌드위치나 피자에 빠질 수 없는 맛의 주인공이고 버터는 고소한 풍미로 아침 식탁을 채웁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변형된 형태로 때로는 우유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변성 단백질이 생기며 장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즈는 곰팡이 독소가 농축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버터는 거의 순수한 지방이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호르몬 잔류물이 문제죠. 제 환자 중 67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치즈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아침마다 토스트에 치즈를 얹어 드시며 이게 내 하루의 작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두통 때문에 손주들과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셨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치즈가 잘못일 리 없잖아요 라며 처음엔 의아해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2주 동안 치즈를 끊고 대신 발효 콩 제품이나 두부를 드셔보시라고 제안했어요. 2주 후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몸이 이렇게 가볍고 머리가 맑을 수가 있나요? 손주들이랑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독일 뮌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치즈에 포함된 곰팡이 독소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가공치즈는 화학 첨가물과 트랜스 지방이 더해져 건강에 더 해롭죠.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파는 요거트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장 건강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버터는 순수 지방이라 칼로리가 높고 공장식 낙농에서 생산된 경우 항생제나 호르몬 잔류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식약처도 이런 가공 유제품의 성분을 엄격히 점검하지만 소비자인 우리가 먼저 현명해져야 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맛있는 유제품들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한 대안을 찾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좋아하신다면 발효콩으로 만든 두유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죠. 치즈 대신 두부나 볶은 참깨, 호두 같은 견과류를 선택하면 고소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버터를 드셔야 한다면 유기농 제품을 고르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유기농 버터는 호르몬 잔류물이 적고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이 더 안전하죠.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런 대안으로 바꾼 뒤 피로감이 줄고 소화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점심 치즈 대신 두부 한 조각이나 호두 몇 알을 간식으로 드셔보시겠어요? 준비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 간식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자, 이제 우유와 유제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식탁의 단골 손님, 달걀로 넘어가 볼까요? 달걀이 정말 완전 식품일지 아니면 조용한 건강의 적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커피와 우유 이야기를 지나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단골, 달걀로 넘어가 볼까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아침 식사로 간식으로 늘 곁에 두는 음식입니다. 저도 예전엔 삶은 달걀 하나로 든든한 하루를 시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현대의 달걀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건강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익숙한 음식 뒤에 숨은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달걀은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달걀이 공장식 사육에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공장식 양계장에서는 닭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항생제와 사료를 먹으며 자랍니다. 이 과정에서 비소, 황화물 같은 잠재적 독소나 조류독감 바이러스, 세균이 달걀에 남을 수 있죠.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공장식 달걀은 영양소보다 이런 독성 물질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시골 할머니 집 마당에서 닭이 자유롭게 뛰놀며 낳은 방목란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달걀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 어쩌면 과거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 환자 중 80세 장동훈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달걀 5개를 삶아 드시며 이게 내 건강 비결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소화불량 때문에 아침마다 속이 무거우셨죠. 이승호 선생님, 달걀이 문제라니 그럴 리 없잖아요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2주 동안 달걀을 하루 1개로 줄이고
채소와 함께 드셔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후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아침이 이렇게 가볍고 기운이 넘칠 수가 있나요? 이제 손주들과 아침 산책이 즐거워요. 그 변화는 단순히 소화가 좋아진 것 이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며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죠. 왜 달걀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요?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나온 달걀은 항생제와 화학물질, 잔류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달걀을 기름에 튀기면 산화된 지방이 생겨 동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달걀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이런 영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죠. 달걀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 이제 다시 점검해 볼 때입니다. 그렇다고 달걀을 완전히 멀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명한 선택과 조리법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난각번호 1번이 새겨진 방목란을 선택하세요. 이 달걀은 항생제를 쓰지 않고 풀을 먹으며 자란 닭이 낳은 거라 독소가 적죠. 두 번째로,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추천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산화물질이 생겨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제 환자들 중 75% 이상이 방목란으로 바꾸고 튀김 대신 삶은 달걀을 먹은 뒤 소화불량과 피로감이 줄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달걀을 어떻게 드시나요? 삶은 달걀이든 프라이든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팁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달걀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으니 이걸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할지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달걀을 채소나 과일과 함께 먹는 똑똑한 방법 곧 알려드릴게요. 이제 달걀의 진실을 조금 알게 되셨으니 이 친숙한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달걀은 영양가가 높지만 잘못된 조합이나 조리법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달걀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 건강의 열쇠라는 점이에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소화와 흡수가 편한 식단이 중요하죠. 자, 달걀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비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반면 양배추나 샐러리 같은 채소 또는 귤 같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느끼함도 줄어듭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이런 조합이 더 중요하죠. 게다가 달걀은 하루 3-4개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아이들에게는 더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 과부하로 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 69세 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빵에 곁들여 드시며 이게 간편하고 든든하다고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늘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가 되면 피로감에 손주들과 놀 시간이 부족하셨죠. 이승호 선생님, 달걀이 잘못됐을 리 없잖아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2주 동안 달걀 프라이 대신 삶은 달걀을 양배추나 귤과 함께 드셔보세요. 처음엔 빵 없이 달걀이 무슨 맛이냐며 웃으셨지만 2주 후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소화가 이렇게 편하고 에너지가 넘칠 수가 있나요? 요즘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 웃음 뒤엔 손주들과 더 자주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달걀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조리법입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요. 기름에 튀기면 산화된 지방이 생겨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나 들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니 튀김 대신 차가운 상태로 샐러드 드레싱처럼 뿌려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조합이에요. 양배추 한 줌이나 귤 하나를 곁들이면 달걀의 느끼함이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의 섬유질은 단백질 흡수를 돕고 장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제 환자들 중 70% 이상이 이런 조합으로 바꾼 뒤 아침이 가볍고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점심 삶은 달걀 한 개를 양배추 샐러드나 귤 몇 쪽과 함께 드셔보시겠어요? 준비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이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몸에 새로운 활기를 줄 거예요. 혹시 이미 채소와 달걀을 함께 드시는 분이라면 어떤 조합이 좋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달걀을 똑똑하게 먹는 법을 알았으니 더 근본적인 건강의 비밀, 채소의 힘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시간엔 채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커피, 우유, 달걀 이야기를 지나 진짜 건강의 보물창고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슈퍼푸드라며 값비싼 외국산 채소나 과일을 찾곤 하지만 사실 우리 집 부엌에 이미 완벽한 영양소가 가득한 보물이 있습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사과 한 알, 양배추 한 줌, 당근 한 토막 같은 일상적인 식재료가 우리 몸을 놀랍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채소의 힘을 함께 알아볼까요? 2000년 북미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과, 당근, 양배추 같은 기본적인 채소와 과일만으로도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값비싼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채소들이야말로 진짜 슈퍼푸드입니다. 심지어 채식주의 운동선수들조차 이런 채소만으로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제 환자 중 75세 한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수치가 높아 걱정이 많으셨죠. 건강을 챙기려며 인터넷에서 슈퍼푸드를 검색하고 비싼 케일이나 퀴노아를 사드셨지만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어요. 2주 동안 매일 사과 한 알과 양배추 반 접시를 드셔보세요. 처음엔 이렇게 평범한 걸로 괜찮겠어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후 할아버지는 놀라운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요? 당뇨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가 사라져서 아침 산책이 즐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는 재미까지 찾으셨죠. 왜 채소와 과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까요?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와 당근 같은 채소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장, 건강을 돕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미네랄뿐 아니라 소화를 부드럽게 해주는 펙틴이 가득하죠. 이런 식재료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쉬워.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화력에 딱 맞아요. 게다가 채소와 과일은 가공식품처럼 첨가물이나 독소 걱정이 없으니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슈퍼푸드를 찾아야 건강해진다는 마케팅 속삭임에 비하면 이건 훨씬 간단하고 진실된 방법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보물을 식탁에 올려놓을 때입니다. 제안드리는 첫걸음은 간단해요. 매일 사과 한 알과 양배추 반 접시를 드셔보세요. 양배추는 살짝 쪄서 간장 한 방울에 버무려도 좋고, 사과는 껍질째 얇게 썰어 간식으로 즐기셔도 됩니다. 시간이 있다면 샐러리나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도 추천드려요. 5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에너지와 소화를 바꿀 거예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채소를 늘린 뒤 몸이 가볍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채소 레시피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자, 이제 채소의 놀라운 힘을 알았으니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채소로 만드는 건강 습관, 곧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제 채소와 과일이 얼마나 놀라운 영양의 보물인지 알게 되셨죠?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보물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건강의 비결이에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채소와 과일을 매일 조금씩 더하는 작은 습관이 소화, 면역력, 심지어 장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간단하고 부담 없는 방법이 중요하죠. 자, 채소를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쉬운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채소는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는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장 건강을 돕습니다. 게다가 피부까지 맑아지죠. 가공식품처럼 첨가물이나 독소 걱정이 없으니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약 대신 채소를 드셔보세요. 몸이 스스로 답을 알려줄 겁니다. 실제로 2000년 북미 연구는 채소와 과일만으로도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섭취된다고 밝혔어요. 값비싼 건강보조제나 슈퍼푸드를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집 냉장고에 이미 최고의 약이 있는 거죠. 제 환자 중 71세 박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셨죠. 이승호 선생님, 잠이 안 와서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이에요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약 대신 간단한 제안을 드렸어요. 저녁에 당근이나 양배추를 갈아 주스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처음엔 주스가 잠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며 웃으셨지만 2주 동안 저녁 식사에 당근 주스를 추가한 후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선생님, 이제 약 없이도 잠이 푹 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그 변화는 단순히 잠이 깊어진 것 이상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아침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는 재미를 찾으시며 삶의 활기를 되찾으셨죠. 왜 채소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채소의 섬유질은 장에서 소화를 부드럽게 하고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당근과 같은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채소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20% 안정되고 만성 피로가 줄었다고 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소화가 편한 식단이 필수인데 채소는 부담 없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게다가 채소는 조리법도 간단하죠. 썰어서 반찬으로, 갈아서 주스로, 심지어 살짝 쪄서 간장 한 방울에 버무려도 맛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저녁 식사에 채소 반찬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부터 해볼까요?
양배추를 얇게 썰어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고, 당근반 개를 갈아 주스로 만들어도 5분이면 충분해요. 시간이 없다면 사과 한 조각을 껍질째 먹는 것도 좋아요. 제 환자들 중 85%가 채소를 늘린 뒤 소화가 가볍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셔보시겠어요? 믹서 없이도 간단히 갈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도해보세요. 어떤 채소 요리를 즐기시는지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레시피가 다른 분들께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채소를 일상에 더하는 쉬운 방법을 알았으니 이 작은 변화들을 모아 더 큰 건강의 전환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 시간엔 14일 동안의 해독 계획으로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커피, 우유, 달걀, 그리고 채소의 힘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14일 해독 계획을 소개할게요. 이 간단한 도전이 여러분의 소화, 수면, 에너지를 바꾸고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이 14일 해독 계획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조금씩 바꿔가는 이 과정은 마치 오래된 집을 청소하듯 우리 몸을 가볍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단계, 1, 3일차는 커피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손이 가는 커피 대신 국화차나 따뜻한 물을 드셔보세요. 국화차는 카페인 없이도 마음을 차분히 하고 소화를 돕죠. 두 번째 단계, 4, 7일차는 우유를 끊고 집에서 만든 두유로 바꾸는 식입니다. 불린 콩을 믹서에 갈아 끓이면 10분 만에 신선한 두유가 완성돼요. 마지막으로 8, 14일차에는 달걀을 하루 한 개로 줄이고 양배추나 샐러리 같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삶은 달걀에 양배추 한 줌을 곁들이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제 환자 중 73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계획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매일 커피 2잔, 우유 1잔, 달걀 3개를 드시며 이게 건강식이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늘 피로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 손주들과 사진 찍기를 꺼리셨죠. 이승호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 14일 계획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커피 없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 라며 걱정하셨지만 2주 후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몸이 이렇게 가볍고 피부가 맑아질 수가 있나요? 요즘 손주들과 산책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변화는 단순히 몸이 가벼워진 것 이상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죠. 왜 이 계획이 효과적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커피에 카페인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30% 이상 좋아지고 우유를 끊으면 장염증이 줄어 소화가 편해집니다. 달걀을 적정량으로 줄이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좋아지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돼요. 한국의 한 연구는 채소 위주의 식단이 만성 피로를 25% 줄이고 피부 건강을 개선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작은 변화가 소화력과 에너지를 크게 바꿀 수 있죠.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계획을 따른 뒤 몸이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14일 계획은 어렵지 않아요. 첫 3일은 국화차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다음 4일은 두유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마지막 주엔 삶은 달걀과 양배추로 가벼운 식사를 즐기세요. 매일 변화하는 몸을 기록해보세요. 소화가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며 아침이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부엌에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좋아요. 월 국화차, 수두유, 금 양배추와 달걀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2주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이 14일 계획으로 건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다음 시간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더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곧 만나요. 오늘 우리는 커피 우유, 달걀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채소의 놀라운 힘과 14일 해독 계획까지 나눴습니다. 이 익숙한 음식들이 때로는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처음엔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커피 대신 국화차 한 잔, 우유 대신 집에서 만든 두유, 달걀은 하루 한 개씩 양배추와 함께. 이 간단한 변화들이 모여 소화가 가볍고 잠이 깊어지며 손주들과 산책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질 수 있어요. 제 환자, 82세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할머니는 다리 통증 때문에 손주들과 공원을 걷는 걸 포기하셨었죠. 하지만 14일 계획을 따라 커피와 우유를 줄이고 채소를 늘린 뒤로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아침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걷는 게 제 하루의 보물이에요.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부엌에 있는 사과 하나를 와켜라. 양배추 한 줌, 당근 한 토막이 이미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메모를 붙이고 월 국화차, 수두유, 금 채소와 달걀이라고 적어보세요. 2주 후 거울 속 맑아진 피부와 가벼운 몸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변화로 어떤 기쁨을 찾으셨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늘 쾌활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